근데 발표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살살살살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네, 턱관절이 좀 안 좋아서 불편하세요. 턱관절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안 좋으실까? 입을 위아래로 벌리지 마시고요. 양쪽으로 벌려보시는 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아가 아니라 이렇게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보다는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는 게 말을 할 땐 더 좋거든요. 그래서 턱관절이 좀 아프시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강남점에 학생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상담을 했다가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질문 드렸어요. 상담 온다. 그러면 일단 상담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는 설명을 잘하면 돼요. 자, 근데 엄마들은 이 미술학원이 전문성이 있는 건 알아. 근데 우리 아이를 좀 특별하게 봐줄 수 있겠어? 라는 거에 궁금해하세요.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성향이라든가 태도 이런 거를 누군가한테는 털어놓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이 그림을 왜 배우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 그림을 어느 선까지 배우기를 희망을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술학원의 특징 플러스 이 엄마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에 대한 성향 고민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저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먼저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고민, 문제가 뭘까를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더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는 얼마나 배웠어요? 아니면 엄마가 생각했을 때 아이가 아이는 좀 활발한 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되게 관심이 많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강의를 업으로 삼고 이쪽 길에 들어선 지 2개월 차인데 동적인 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습을 하나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너무 정적이다. 재밌게 강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명강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의는요, 그러니까 강의나 이런 발표는 제일 중요한 게 오프닝입니다. 예. 아나운서로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요. 첫 단추를 잘 꿰야 여러분 계속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닝을 어떻게 하느냐. 예. 만약에 오늘 제가 오프닝 뭐였죠? 그거였죠. 오늘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2명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뭐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좀 사람들하고 웃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제 책이나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멘트가 현장형 에피소드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있는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7시 반에 딱 2분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2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몇 분이 들어왔다. 현장에 몇 분이 들어왔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 굉장히 많이 쓰는 오프닝 멘트가 칭찬형 멘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네, 제가 또 칭찬형 했죠. 어떻게 목요일날 맥주 한 잔 안 드시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인격적이고 품격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네. 칭찬이 진심이 아니면 뽀롱이 나거든요, 여러분.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내 앞에 있는 청중을 칭찬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현장에 있는 느낌을 얘기하거나 칭찬을 하게 되면요, 나의 마음이 스피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프닝에 내 마음과 감정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강의 중간에 본론의 알맹이 이야기할 때도 내 감정이 다 들어가요. 그 초등학교 교과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걔네들의 교과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뭘까요? 감정 쓰는 거예요. 네. 나는 할머니네 집에 갔다가 아니라 할머니네 집에 가서 할머니를 보니까 반가웠다, 설레었다,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다, 이렇게 이런 감각적인 표현을 쓰는 게 주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스피치는 감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액티브한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감정, 좀 서먹서먹하다 그러면 오늘 제가 좀 뭐 맨 처음 해보는 뭐 청중이어서 좀 서먹서먹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높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의 많이 하면 목 안 아프냐고 이렇게 하셨는데 발성을 이용하면 오히려 대화할 때보다 발표할 때 더 목이 안 아픕니다. 그래서 대화는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음이 이렇게 끊기게 되는, 꺾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대화는. 네. 근데 발표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살살살살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대화할 때 목이 좀 많이 아프죠. 근데 이론과 실전이 좀 매칭하려니 제일 힘든 게 말하듯이 하는 게 힘들죠. 말하듯이 하려면 발표를 하는데 많이 읽어야 되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쓰는데요. 스크립트를 이렇게 말하면서 쳐요.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말했을 때 어떠한 그 문장의 구조로 말을 할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발표를 할 때는 스크립트를 그냥 잊어버리고요. 스크립트에 있는 키워드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책에 OBC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프닝, 바디, 클로징. 난 오프닝에 이런 키워드 가지고 얘기할 거고, 본론에는 난 이 이야기를 할 건데, 1번, 2번, 3번 이렇게 폴더화한 다음에 1번에 나는 이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키워드로 생각하지,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문장 자체를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키워드 위주로 머릿속에 다시 스토리라인을 세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서 온라인 강의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라인강 제가 이번에 말더듬 트레이닝 강의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인강이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청중도 없고 하니까. 근데 보통 오프라인 강의에서 한 1시간 할 내용을요, 온라인 강의는 한 20분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1시간 찍을 거면 오프라인 강의 진짜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있어야 할 분량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하우도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좀 어려워요, 인강. 그래서 인강 찍고 나면 정말 수명이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도 이제 듭니다. 네.